안녕하세요. 일신사입니다.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 사연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한 전시모와 전 남편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비는데 큰 소리로 웃으며 돌아섰다는 사연인데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함께 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한 지 10년 좀 넘은 여자입니다. 저희는 재혼부부예요. 아이 하나씩 있는 돌싱끼리 만나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. 저는 첫 결혼에 실패했고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. 결국은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형사, 민사 전부 고소하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취했어요. 전부 제가 승소했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법적 처벌도 받았습니다. 집행유예라 아쉽기는 했네요. 나중에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찾아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. 남편과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때 속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.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제 이야기 들어봐 주시고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 남편과 1년 정도 연애 중에 아이가 생겼습니다. 양가 모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전 남편과 저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.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저희는 형편상 시댁에 들어가서 몇 년간 살다가 전세라도 얻어 나오기로 했습니다. 제가 전 시댁에 들어간 것이 임신 6개월 때였어요. 임신 막달쯤에 전 시어머니가 함께 교회 다니는 여자분을 한 분 데리고 친정으로 찾아가서 저희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답니다. 전 시어머니 왈, 우리 아들의 아이가 아닌 것 같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. 맞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큰일 아니냐? 혼인신고를 좀 미루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꺼림칙한 것이 없어야 한다. 그게 둘을 위한 길이다. 이랬다네요. 친정엄마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얘기 듣고 저는 직감했습니다. 이 일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일이라는 거, 어떻게든 되갚아주지 않으면 나는 정상적인 엄마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. 임신이 되었을 무렵 저는 퇴근하면 매일같이 전 남편을 만났고, 그래서 전 남편도 본인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데, 전 시어머니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우리 아이를 의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남편에게 제 마음을 얘기했고, 전 남편도 제 마음을 공감해주는 듯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바로 집 구해서 나왔어요. 물론 시댁과 연락은 전혀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. 출산 예정일이나 근황 같은 것도 전혀 알리지 않았고요. 그런데 전 남편이란 인간은 아이 태어났다고 시댁에 알렸더라고요. 제가 아이를 낳고 전 시어머니는 같은 교회 다닌다는 그 여자와 함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. 제왕절개로 수술한 분들 아시죠? 경험이 없더라도 제왕절개로 수술하고 나면 며칠간 어떻게 지내는지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. 누워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변줄 차고 있는 중에 전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왔더라고요. 전 시어머니는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 한마디 하시더군요. 내가 일어날 힘만 있었더라면 시어머니 뺨이라도 한 대 칠 텐데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잠시 병실에서 나가고 시어머니가 데려온 그 여자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유전자 검사하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냐? 떳떳하면 못해줄 게 뭐가 있냐?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?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머리 끝까지 화가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. 소변줄도 뽑지 않은 저에게 병실에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?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. 일단 그 여자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. 나는 떳떳하고 남편도 잘 알고 있다. 그런데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의심부터 하니 기분이 나쁘다. 게다가 친정에 찾아가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걸 알고 나는 한이 맺히더라. 이렇게 말했어요. 그 여자는 저에게 그럼 알겠다.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 말을 하더군요. 그래서 조용히 쌍욕을 했습니다. 정신 나간 년이라고 하면서 왜 남의 집 일에 네가 간섭을 하냐? 너 교회 다니는 년이 이딴 식으로 행동하고 다녀도 되냐? 중간중간 심한 욕을 섞어서 말했습니다. 조용조용한 어조로요. 그때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들어왔는데 저는 말을 멈췄어요. 그 여자는 이 집 며느리가 어른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냐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
말했습니다. 나중에 더 충격적인 일, 결국 전 시어머니는 유전자 검사를 했더군요. 병원에 온 목적이 유전자 검사 받으려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얻으려 온 것이었나 봐요. 나중에 알아보니 단순히 확인할 목적이면 저의 동의 없이도 된다고 하는데 결과지를 봤더니 법원 제출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내 몸 회복되기만 해봐라. 다 가만 안 둔다. 이렇게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친정에서 2달을 버텼습니다. 산후조리한다는 핑계로 친정에서 지내며 이것저것 알아봤어요.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것은 신생아에 대한 범죄라고 하더군요. 전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. 아기 머리카락은 누가 채취한 것이냐고 했더니 전 시어머니라 대답했는데 이 내용을 녹음했습니다. 그리고 혼인신고는 아이 낳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전 남편은 아이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없다 하더군요. 남편은 저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채취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.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했어요.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물었습니다. 산부인과 검사업체 전부 민사소송 들어갔고요. 제가 전부 승소했습니다.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실형이 떨어지기를 바랬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만 내려져서 많이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전 남편은 친권, 양육권, 면접 교섭 등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. 남자가 남편으로서,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저에게 정신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저는 전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도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. 전 남편 쪽에서는 자기네 아이이니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이 키우기 힘들 텐데 왜 데려가겠다는 건지, 그리고 전 남편 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제가 다 이겨서 소송에 든 비용까지 전부 받아냈습니다. 7년 후에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. 남편도 아이 하나가 있는 돌싱이었고 아이들끼리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올해 저희 아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. 소송이 전부 끝난 후에도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계속 저에게 전화하고 찾아오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난리였어요. 경찰을 부른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. 저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. 전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닌다는 그 여자, 전 남편, 이렇게 셋이 저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적어서 프린트한 종이 50장을 들고 가서 예배당 문 앞에 두고 왔어요. 문자로 저를 고소하겠다는 둥,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, 별의별 욕설과 협박을 들었지만 저는 속 시원하기만 했습니다. 그런데 교회는 참 특이한 단체인가 봐요. 그런 망신을 당하고도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그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들었습니다. 창피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,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인가 봅니다. 전 남편은 접근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이 2번 떨어지니 찾아오지는 않고 전화와 톡으로 난리를 치더라고요. 저희 남편과 만나기 시작하고 남편이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전화를 받아 몇 번 욕하고 싸우고 나니 언젠가부터 전화가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. 전 남편도 재혼을 했었다고 들었어요. 초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했다가 사기 결혼이라고 난리가 한 번 났었는데 이혼하지 않고 산다고 들었습니다. 전 남편의 재혼 상대는 자궁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. 결국 그 둘은 2년도 안 되어 이혼했다 합니다. 그렇게 되어서 그런 건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를 주면 안 되겠냐고 찾아와서 빌더라고요. 남편이 전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떳떳하다는 듯한 태도는 뭐냐 했더니 정말 무릎을 꿇더군요. 남편과 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. 과정을 요약해서 적다 보니 좀 힘든 과정을 거쳤구나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참 많이 힘들었네요. 하루하루가 괴로웠지만 아이가 저와 눈을 맞추고 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 버려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이 덕분에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상대로 힘든 싸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 되네요. 아주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신데 저희 아이를 많이 예뻐합니다.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큰아빠를 잘 따랐고요. 대학 얼른 졸업해서 큰아빠만 따라다니라고 아이에게 늘 말씀하시고 아이도 대학 열심히 다녀서 졸업하고 큰아빠를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.
글을 적다 보니 흥분도 하게 되고 긴 세월 동안 있었던 일을 요약하는 것도 쉽지 않아 두서없는 글이 된 것 같습니다. 양해 부탁드려요. 글을 적어본 것만으로도 저의 지난날이 잘 정리되는 느낌입니다.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시모와 전 남편은 아이를 왜 데려간다 하는 건지 아이 데리고 가서 볼모로 잡고 쓰니님을 괴롭히려 했나 보네요. 인간 같지 않은 것들로부터 아이를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사람 괴롭히는 낙으로 사는 인간들인가 봅니다. 아이와 좋은 남편, 또 하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와 계속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